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강의는 자기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표가 아니고 그래프를,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진로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의 개념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요 세 영역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시도할 때 온전한 시도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 시도도 홀로 시도하는 것보다 관계 안에서 공동체 하는 시도가 훨씬 더 온전한 시도가 된다.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되돌아갈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피드백 받을 수 있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관계라는 공동체다. 예, 시도는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강의부터는 바로 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what이 아닌 why. 여러분 자기에 대한 이 파트 전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는 깨부수는 예, 그런 이제 강의로 형식이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주로 진로 선택 관련해서 what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why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자, what 무엇이 아닌 why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어, 제가 뭐 제 이야기를 뭐 일방적으로 하기 이전에 여러 작가와 여러 저자들이 하는 이제 책들과 이야기들을 먼저 가지고 와서 소개하고 그것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버무려서 자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겁니다. 뭐 1강, 2강도 그랬고요. 3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저자가 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한테는 많은 의미를 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이먼 사이넥은요, why에 대한 질문이 왜 중요한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애플이 자기 자신의 제품들을 판매할 때 광고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 쓰이는 문화, 글귀를 이제 이 사이먼 사이넥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비교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광고 문안과 밑에 있는 광고 문안 이 두 개 중에 어떤 광고 문안이 나를 좀 더 애플의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지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안입니다. 애플은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입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이 첫 번째 문안. 두 번째 문안. 애플은 모든 면에서 현실에 도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현실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 둘 중에 여러분 물론 100% 한쪽으로 쏠리진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내가 이 광고 문안을 읽고 더 사고 싶다라고 선택한 게 뭘까요? 둘 중에 밑에 겁니다. 밑에. 왜 그러냐라고 이제 사이먼 사이넥은 설명해요. 바로 애플은요, 사람들은 what이나 how를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why를 보고 구매하더라라고 애플사는 분석한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what이나 how라는 질문이 아니라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을 때 사람이 움직이더라. 그렇게 애플은 마케팅을 합니다. 이거하고 아까 앞에 있는 광고 문안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광고 문안 잘 보세요. 애플은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이 컴퓨터 뭐 맥킨토시 설명을 하겠죠. 지금 맥킨토시를 팔려고 하는 광고 문안입니다.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 이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맥킨토시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는 바로 뭐 what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우리 컴퓨터가 이렇다라. 근데 밑에 있는 광고 문안은 물론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밑에 있어요. 그 설명 이전에 뭐가 먼저 와 있습니까? 우리 애플은 현실에 도전하는 회사다. 우리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라는 가치를 믿는 회사라는.
이게 바로 뭡니까? 네가 우리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왜? 네가 우리 애플 제품을 사면 너는 뭐 우리 애플의 가치인 현실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하라는 바로 이 가치를 따라오는 우리 제품을 산 거다. 왜 네가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지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what을 설명하죠. 애플은 끊임없이 이렇게 광고한다. 근데 경쟁사들은 어떻게 광고합니까? what에 집중해서 광고합니다. 뭐 우리 갤럭시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응. 우리 컴퓨터, IBM 컴퓨터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계속 what과 how에 대해서 설명하고 광고할 때 애플은요, why에 대해서. 왜 너희가 우리 제품을 사야 돼? 그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what이 아닌 why라. 그러면서 사이먼 사이넥은 이 예를 가지고 세 개의 동심원으로 설명을 해요. 좀 더 확장시킨 거죠. 바로 핵심적인 질문은 why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why에서부터 출발한 질문이 how와 what으로 바깥으로 타고 나오면서 점점점 질문이 확장되어야지만 온전한 what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더라. what부터 생각하는 what. 그리고 나중에야 why를 생각하는. 아니면 아예 why를 생각 안 하기도 해요. 이게 일의 영역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무슨 일 하지? 나는 무슨 과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한 얘기할 때 이것부터 먼저 집중하는. 잠깐만, 나 무슨 과 가야 되지? 내가 무슨 일 하면서 돈을 벌지? 이 생각부터 먼저 해요.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지, 왜 내가 이 학과를 가려고 하지? 이게 더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나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핵심 질문이 나를 더 동기부여하고 더 행동으로 옮기기 쉽게 만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what으로 시작해서 how로 들어가서 why에 대한 질문을 해요. 마지막에 why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why에 대한 질문도 안 해. what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서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도 또 쉽지 않아. 생각만 하고. 이 이유를 사이먼 사이넥은 뇌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 why라는 질문이 what이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뭐냐면 우리 동물의 뇌는 뇌간, 변형계, 심피질로 진화해 왔다 이거예요. 뇌간은 뭡니까? 본능적인 우리 생명의 중추와 관련한 것들을 다루고 변형계는요. 뇌간은 그 중추적인 걸 다루고 변형계는 의사결정, 직관, 느낌, 감정 등을 관장한다. 그리고 동물들 본능적으로 위협이 오면 탁 하고 도망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야. 그게 이제 변형계, 뇌간과 변형계 가는 일이에요. 심피질,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 심피질. 여러분 대뇌 피질 있죠? 뇌에 쭈글쭈글한 거. 그래서 지능이 높을수록 이 대뇌 쭈글쭈글한 면적이 더 넓지 않습니까? 이 심피질. 심피질은 바로 뭐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게 심피질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피질만 작동시키면요.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난다라는. 실제 뇌과학자가 리처드 레스탁이라는 뇌과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심피질만 의사결정하도록 강제하면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과도한 분석으로 인한 마비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성만 사용해서 내리는 결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더 나쁠 가능성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피질만 계속 작동하다 보면 뭐 분석하고 이성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과 가지? 무슨 일 하면 나한테 좋을까? 계속 그것만 돌리는. 그러면 과도한 분석으로 인한 마비 상태에 도달한다.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하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더라?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만 한다. 하지만 변연계를 활용하는 변연계의 직감을 이용한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고 결과적으로 더 탁월한 경향이 있더라. 그럼 도대체
이 뇌관 변형계 심피질이라는 이 동심원이 앞에서 봤던 왜 어떻게 무엇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이먼 사이넥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why,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변연계를 작동시키는 질문이에요. 무엇을이라는 질문은 뇌의 심피지를 작동시키는 질문이라. 그렇잖아요. 무슨 일 하지? 무슨 과 가지? 이 질문하면 우리는 당장 어떤 생각을 떠올립니까? 아, 그래. 이과 가려면 이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이 직업, 그래. 이 직업은 돈을 얼마 주고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계속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why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바로 뭡니까? 왜라는 질문이 이 직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이냐?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왜 나는 이 과를 가고 싶어 하지? 이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왜라는 질문이 분석하고 이성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요. 바로 why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더 근원적인 핵심으로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까요? why라는 질문은 바로 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what에 대한 질문은요. 학과와 직업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why라는 질문을 하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이 학과를 가려고 하지? 왜 내가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그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why라는 질문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훨씬 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무엇을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무엇을 순서로 가야 우리의 뇌가 그저 더 근원적인 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되어지고 더 쉽고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what에 대해 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이성적으로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근데 거꾸로 들어갈 경우 무엇을 어떻게 왜로 들어가면 이성적인 분석만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직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학과에 대해서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럼 분석만 하고 끝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내 마음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what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은 바로 이런 뇌의 이런 구조와 why와 how와 what에 대한 질문을 연결시켜요. 바로 why에 대한 질문이 변형계의 의사결정과 직관을 담당하는 것과 연결되는 질문이라.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려면 why라는 질문을 통해 변형계를 작동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심피지리와 관련한 영역, 바로 what에 대한 질문만 하더라. 어떤 직장이 좋지? 어떤 학과가 좋지? 무슨 과 가지? 무슨 일 하지? 이렇게 해봐야, 바깥에서 집중해봐야 동심원의 핵심인 why로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진다. 바로 이 개념을 두 명의 작가가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청소년용 도서입니다. 청소년용 진로 도서인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서 본인도 읽으시고 자녀들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의 프롤로그 부분에 사이먼 사이넥의 그 동심원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두 명의 저자는 마치 이 두 동심원을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사이먼 사이넥의 아까 그 앞에 동심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진로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장시켜서 설명한 건 참 대단해요. 근데 이 이론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설명을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자, 이 두 명의 저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what에서부터 출발하더라. 무슨 일을 하지, 무슨 과 가지. 바로 사이먼 사이넥의 what에서부터 질문이 출발한다. 그러다가
그래, 이 일 해야지 뭐. 그럼 이과 가지. 그러면 이제 how로 질문이 들어가요. 그럼 그과 가고 그 일 하려면 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일과 그 학과를 들어가요. 실컷 일하고 실컷 그 학과 생활하면서 그때서 이제 이 질문합니다. 잠시만, 내가 왜 이과 들어왔지? 내가 왜 이 일하고 있지? 그때서야 나에 대한 질문, 자기 이해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그때서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 뭐? 거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출발해야 된다? 바로 why에 대해서부터 먼저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why에 대한 질문은 진로와 관련해서 why에 대한 질문은 바로 뭐?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기 이해와 관련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왜 나는 이걸 좋아하지?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왜 나는 이 학과를 들어가려고 하지? 왜 나는 이 경험은 기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고, 왜 이 과거의 경험은 지루하고 하기 싫은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지? 왜 유독 나는 이 일을 하면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지? 왜 나는 이걸 좋아하지? 왜 나는 이 영역만 생각하면 내 눈에 계속 밟히지? 왜 이 일을 하면 나는 의미 있고 보람을 느끼지? 다 Y와 관련한 질문이에요. 바로 뭐 자기 이해와 관련한 질문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바로 이 질문이 뭡니까? 더 빨리 의사결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의사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하도록 더 쉽게 동기부여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Y에서 출발해서 How와 What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뭐? What. 나는 이제 그러면 어떤 학과 가고 어떤 일 해야 되지가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Y에서부터 출발해서.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사람들은 대뜸 직업부터 생각하고 학과부터 생각해. 나는 없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그 학과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안 해. 그 what에 대해서만 집중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심피질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심피질. 그러니까 핵심적인 why로는 못 들어가. 생각만 하고 있지. 하지만 why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질문으로 들어온다? what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꾸로 들어가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지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교육학자인 파커 파머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삶에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말부터 들어야 해. 이게 뭡니까? what이 아니라 why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한테 계속 말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나에게 하는 말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기억, 내 과거의 기억과 경험과 행위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Why에 대한 질문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지? 바로 자기 이해부터 먼저 하고 직업과 학과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그래서 진로 상담에서는 바로 뭐? 이 자기 이해와 관련한 부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심리검사, 진로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해를 위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학과가 뭐지?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뭐지? 직업명, 학과명 알려주려고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심지어 진로를 상담해주고 해주는 분들도 그래요. 결과하고 자꾸 직업명과 학과하고만 연결을 시켜. 그게 아니, 심리검사를 하는 이유, 진로검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이해를 위해서 한다. 그죠? Why? 왜 이거 하고 싶지? 왜 이게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왜 이걸 하면 재밌고 몰입하지? 왜 이 영역은 내 눈에 계속 밟히지?
왜 이 경험은 기쁨으로 남아있고 왜 저 경험은 지루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왜 이 장소에는 계속 가고 싶고 왜 이 사람 계속 만나고 싶지? 바로 이 why에 대한 질문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이해와 관련한 질문이야. 바로 이 질문을 진로검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흥미검사, 성격 유형검사, 가치검사, 능력검사, 적성검사들인 거예요. 진로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검사들이죠. 주로 자기 이해와 관련한 심리검사, 진로검사는 바로 이 네 가지 영역을 합니다.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것. 성격, 내가 선호하는 방식. 바로 흥미와 성격에 맞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만족감이 있죠. 가치와 관련해서 가치에 맞는 일은 나에게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치에 맞는 일을 하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누리고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요. 나의 능력에 맞고 적성에 맞는 일은요,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요, 성과가 나죠. 이 네 가지 자기의 영역을 다 만족시키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어떤 거에 먼저 집중하고 일을 구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우선이다. 그런 1차원적인 접근 말고 이 네 가지 영역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네 가지 중에 뭐 할까요? 이게 아니라 내 영역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자기 이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맞는 직업, 흥미 검사했더니 이 직업이 맞다. 이 학과가 맞다. 그런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바로 그 검사를 하는 이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포인트, 바로 오해를 깨자. 첫 번째 오해. 뭐 하지? 무슨 과 가지? 무슨 일 하지? what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why라는 질문을 먼저 해라. why라는 질문은 뭡니까? 나에 대한 이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what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흥미와 관심사. 왜 난 이걸 좋아하지? 왜 난 여기에 관심이 있지? 왜 나는 이 칭찬을 들으면 뿌듯해? 여러분, 칭찬도요, 같은 칭찬하면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나는 이 칭찬받으면 뿌듯하지?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으면 더 기쁘지? 자기가 그게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나는 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 뿌듯하지? 사람마다 달라요. 왜 나는 이걸 몰입하게 하고 왜 이게 즐겁게 나를 만들고 있지? 다른 사람 관심 없는데 왜 나는 이 영역만 유독 내 눈에 밟히지? 왜 나는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지? 다 그 뭡니까? 자기 이해와 관련한 질문, why와 관련한 질문. 이것들이 돼야 what이 나와요. 우리는 계속 거꾸로 what부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what부터 들어가서 why로 들어가면 다행이지. what만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why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기 이해를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계속 직장 바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이해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자기 관찰에서부터 출발.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몰입하는 것,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 어디에 의미를 느끼고 어디에 보람을 느끼는지, 어떤 칭찬을 즐거워하고 어떤 인정에 내가 즐거워하는지. 그 관찰을 계속 해야지 자기 이해가 돼요. 사실 자기 이해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과거에 대한 관찰, 현재의 나에 대한 관찰. 그리고 자기 이해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표현된 이해만 온전한 자기 이해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말해보고 행동해보고 표현해봐야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죠. 표현된 이해만 온전한 자기 이해. 그래서 이 표현된 이 자기 이해가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나다움으로 연결돼요. 나다움이 그냥 나답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관찰을 통한 자기 이해, 이 자기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이해를 표현해보고 행동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그죠? 그 자기 표현으로 만들어진 자기 이해가
온전한 자기 이해고 그게 나다움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나다움이라는 것들을 자기가 발견합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할 건데, 예. 자, 그래서 오늘은 why라는 질문으로 출발해서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꿉시다. 무슨 학과 가지, 무슨 일 하지? what에 대해서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외부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시고,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what으로 드러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